세금이 너무 좀 어려워요. 내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것만 하셔도 수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 두고두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이번에 새롭게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부동산 절세, 스마트한 절세 라이프로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하면은 좀 저희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한 결과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야겠다 라고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부동산 세금이 너무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좀 피해도 보시고 내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들으시면은 두고두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어머님 이름으로 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대 2주택이고 식구는 3명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집이 두 채만 있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죠. 뭐 보유세다, 종합부동산세다, 나중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아버지가 좀 머리를 씁니다. 자,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 이름으로 집이 한 채가 되는 거고, 부모 세대 집 명의로도 집이 한 채가 되니까 이쪽도 1세대, 이쪽도 1세대, 서로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분리라고 해서 양도세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세대 분리 안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대 분리는 실질적으로 따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법에서는 세대를 구성을 하려면은 혼인을 하고 아니면 만 30세가 넘거나 아니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세대를 구성해야 세대 분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 자녀가 20대고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세대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대 분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는 안 되고, 요즘에 조정대상 지역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실제 이거 많이 케이스 나오는 사례거든요. 자, 제가 두 번째 사례 가져왔는데 이거 역시 실제 사례예요. 직장인 동료가 있었는데 A씨라고 할게요. 이분이 잘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A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좀 오르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뭐 별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죠. 가만히 있었더니 뭐 벼락거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 열심히 모은 1억 원 정도를 A주택 말고 B주택을 하나 새끼고 사둡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갭 투자를 한 것까지는 뭐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이 A주택하고 B주택을 집이 두 채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있죠? 이걸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A, B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B주택, 나중주택을 사고 나서 먼저 있는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산 주택을 1년 안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땡땡땡씨 보니까 비과세라고 신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낸 세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잘 직장 다니면서 종잣돈 모아서 한 1억 정도 투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생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이미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었던 집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 하나. 제가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무서에서 연락이 언제 온 줄 아세요? 1년이 지나고 딱 하루 지나니까 연락이 와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세대분리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만만치 않다는 거,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정보를 내가 깜빡하거나 놓쳐버리면은 아주 큰 돈이 좀 날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사례에서 직장 동료분 계시죠?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이 집만 팔면 되는 줄 알았대요. 전입을 해야 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차이나는 클래스를 잘 보셔야 되고, 자이팁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지 정보가 이제 툭툭툭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른 곳에서는 좀 듣기 힘든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세금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첫 번째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좀 취지라든가 배경을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금이 부과되는 원리는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과세 표준, 그리고 두 번째가 세율. 자, 세율은 우리가 좀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뭐 10%다, 20%다 좀 들어봤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처음 들어봤죠. 과세 표준은 이 용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과표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과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이 과표, 그리고 세율, 이게 두 가지만 알면은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관심 있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들하고 좀 상대를 하다 보면은 앞에 계신 분은 세액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액. 그 세액이라는 말은 이제 세금이다. 그래서 세액은 세금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행 조세 체계인데, 자, 현행 조세 체계는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 말 그대로 국가에 관련된 세금이고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이게 무려 25개나 돼요. 자, 25개를 저희가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 1년이 금방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제가 볼 건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여기 이제 별표되어 있는 겁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별표된 거 위주로 좀 궁금하시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여기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안에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에 또 무려 8가지나 있거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개가 있고,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근로소득,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싶어요, 부장님 몰래. 그러면은 사업소득,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도소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셔야 될 거고, 요즘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20대 증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증여에 대해서 아시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놨고, 밑에 보면은 지방세법에 이제 취득세하고 이제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간단하게만 아시면 되고요.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기존에는 1% 하던 취득세가 지금은 무려 잘못하면 12%까지 올라갑니다. 와닿지 않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면 예전에는 500만 원만 내면 됐단 말이에요, 취득세를. 그런데 지금은 무려 6천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 제가 한 바퀴 한번 돌려볼 텐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세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취득세예요. 명의를 다른 사람에서 내 명의로 가져오면은,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거든요.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요. 그 세금이 이제 취득세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셔도 꽤 많은 금액, 수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취득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2%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500만 원 하던 게 6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유세는 왜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오르나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보유세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왜 이리 올라가는지 알려면은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나중에 알아볼 텐데, 이 두 가지 항목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시가격이에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실거래가 10억짜리 집이 공시가격 보면 한 7억 정도, 6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시가격 비율이 뭐 60%다, 70%다고 하는데, 그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표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보유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짧게는 25년, 길게는 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보유세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거기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들어가면 75%까지 가고요. 거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80.5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내 집 마련이고 내가 이사가고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러시면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내가 만약에 A주택, 이 갈색집 보이시죠? 갈색집을 내가 사요. 우리 집이에요. 그럼 처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취득세를 냅니다. 첫 번째 집은 취득세 중과 같은 게 없어요.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냥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1년에 재산세가 나올 텐데 몇십만 원 그렇게 안 나와요. 주택도 재산세가 적당한 주택이라면 그냥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3주택 이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금 제가 간단하게 한 바퀴 돌려봤어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헷갈릴 때마다, 뭔가 생각을 할 때마다 그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세금 한 바퀴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돈 드는 꿀팁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궁금해하시고 당장 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고민 있고 뭔가 어렵고 궁금할 때 물어보시는 걸 제가 싹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5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5가지를 좀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국세청 세밀히 콜센터 126번. 자, 여러분들이 이 번호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거시면은 말 그대로 국세청이란 말이에요. 지방세청이 아니라 우리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다. 자, 국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양도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어요. 자, 지방세는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있었죠. 자, 내가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지방세에 대해서 이 국세청에 물어보면 이분들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세요. 이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126번으로 전화를 하면은 국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뭐 비과세가 됩니다, 안 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이 두 번째는 아마 뭐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제가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서 국세는 126번 전화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방세, 취득세하고 재산세 내가 어디에다 물어볼 거냐?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가 있습니다. 번호가 3개가 있어요. 044205에 38377 있고 388 있고 3848 있죠. 제가 이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오픈할게요. 3848로 연결하세요. 다른 앞에 2개 연결 잘 안 돼요. 3848로 하면은 굉장히 연결이 잘 되고, 제가 아주 자주 전화했거든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국세는 126번, 지방세는 3848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전화로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증빙을 남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고용인데, 자, 홈택스 화면으로 가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자, 우측 중간쯤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고 있고요. 그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을 하시고요.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종부세 간이세 계산,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홈택스에서 뭔가 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로 가셔서 맨 위에 메뉴를 보면 조회 발급, 인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담 제보로 가세요. 상담 제보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밑에 보면은 인터넷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상담하기를 누르시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며칠 내에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126번도 알고 있고 행안부 부동산 세제과도 알고 있고 홈택스 이렇게 모의계산 질문하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명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내 사례와. 자, 그러신 분들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거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가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위쪽 가운데 보면은 통합검색이라고 있죠. 이 통합검색에서 검색어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본인하고 정말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세무대리인 통해서 검증 받으시고 신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절세 지식도 올라가고 밤에 숙면도 잘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더 도움되는 정보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제작진과 협의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차이나는 클래스 자이TV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